네, 권리분석 좀 처음 공부해 보시니까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아주 많이? 조금? 오케이. 그 권리분석 오늘 공부한 정도 사례는 많이 넣어놨긴 한데 사례를 많이 보는 건 어차피 연습인 거고 기본만 잡으면 기본 지금 얘기한 거 어떻게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항력, 우선변제권. 대항력은 버티는 힘, 안 쫓겨 나가는 힘. 그쵸? 그거였고 전입신고하고 점유하고 다음날 영시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찍으라고 하는데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아니라 대항력을 요건을 가진 상태에서 즉 점유하고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뭘 할 때? 확정일자를 찍을 때. 그때 우선변제권이에요. 그 두 가지 개념만 알아도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돼. 웬만한 건 차근차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3교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 갖고 사실 우리가 지금 권리분석 한 거예요. 그리고 법원의 목적이 배당이라고 했잖아요. 법원의 목적이. 그래서 이게 3교시인데 아까 우리가 2교시 때 그 살아있는 물건으로 한번 보자라고 했던 물건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수강생분 중에 한 분께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헤렌하우스 빌라 전용 13평으로 해서 요 물건 1억 1,100에 나왔다가 유찰이 됐고 자 777만 원 갖고 들어오세요 하면 2차 때 이제 입찰하는 거죠. 요때 들어가는 건데 요게 물건 선정을 한 마이리스트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권리분석의 기본 이론만으로 요 물건 한번 해석을 같이 해볼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권리분석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자 봤다. 남아있는 물건이 있다 없다. 낙찰 받으면 요것만 봤을 때 등기부만 봤을 때 돈 받을 애들만 딱 모아봐요. 일단 돈 받을 애 말고 다른 애들 있어요? 없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직 자신이 없네? 돈 받을 애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압류, 돈 받으려고 가압류 해놓은 거고, 그쵸? 물건 돌리면 안 되니까 가압류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임차인인가 보다. 그쵸? 임차인으로 보면 돼, 얘는. 그쵸? 여기 주택 임차권이 있지만 얘는 여기 위에 있을 거야, 임차인으로서. 그걸 일단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소유권 이전된 거야, 얘는. 사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리가 부부 간에 공투 하면 등기부에 내가 2분의 1, 내가 2분의 1 올라가잖아요. 그것만 이전이 됐다는 거야. 소유권 이전된 거야. 지분만. 별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경매 들어왔고, 전민호 씨, 여기 임차권, 임차인이죠? 임차인 경매 넣네? 임차인 경매 넣는 거 많죠? 보증금 못 받으니까. 그쵸? 경매 넣고. 또 가압류. 돈 없어지는 거 맞죠? 근데 임차인은 있나 보네, 위에. 그쵸? 우린 권리분석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2교시 때 지금 하셨죠? 만약에 선순위가 있는데 이분이 법원에서 가져갈지 또는 인수를 해야 될지 그거에 따라서 입찰가가 바뀌잖아요. 법원에서 배당을 한다 했을 때는 사실은 내가 신경을 쓸 일이 많이 적겠지. 그쵸?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낙찰자한테 인수를 시킨다. 고스란히 그거 플러스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싸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없어지고 위에 올라갔더니 아까 아닌 게 아니라 주택임차권 전민호 씨가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 자, 조금 화면을 이렇게. 자, 볼게요. 자, 임차인 채권자 맞다? 아니다? 채권자 맞죠? 자, 근데 자기가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장치를 해놔야 되죠? 그 두 가지 장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라고 했어요. 자, 전입신고를 보니까 선순위다, 후순위다. 요 표에서 전입신고를 보니까 선순위다, 후순위다. 지금 무슨 날짜랑 무슨 날짜 비교했어요? 전입이라고? 가압류랑 바뀌었죠? 여기 가압류. 얘가 뭔데? 얘가 무슨 권리인데?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다, 아래다? 선순위 임차인이다, 후순위 임차인이다. 그럼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받을 수도 있고 인수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확정일자도 찍어놨나요? 제일 똑똑한 친구죠? 그날 찍었잖아, 둘 다. 그렇죠? 그러면 전입일로도 지금 선순위고 확정일자로 보니까 여기 얘가 받는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발생일이 며칠이에요, 지금? 1월 28일이죠. 1월 28일이죠. 자, 1월 28일 날 얘가 우선 면제권 갖고 있어요. 그럼 우선 면제권으로 이제 등기상에 없었지만 등기상에 줄을 쓸 수 있죠. 그렇죠?
상에 줄을 쓴 게 어디예요, 지금? 여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잖아. 우리 그냥 속칭 일받다. 배당 받으면 내가 일받다야. 선순위 임차인이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액션을 인수를 시키지 않고 배당을 받겠다는 액션을 취해야죠. 그게 뭐다? 배당 요구다. 배당 요구를 2019년 7월 22일인데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7월 20일이야. 만약에. 그런데 얘는 2019년 7월 22일 날로 찍혔어. 그럼 배당 요구를 한 걸로 친다, 아닌 걸로 친다? 무효야. 여기 찍히긴 하지. 여기도 사고 나요. 배당 요구 했네. 이건 저기 어차피 배당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보니까 날짜가 늦었어. 여기 배당 요구 종기일 있죠? 여기서도 사고 나. 권리 분석을 그렇다고 막 허투루 보시면 안 돼. 9월 19일 안에 해야 되는데 2달 전에 했죠? 그럼 돈 받겠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 한 해죠? 선순위죠? 우선 변제권도 있죠? 그러면 이 낙찰된 게 아직 안 됐지. 아직 안 됐죠? 7,770만 원에 시작하는데 얘는 제일 먼저 받는 애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억이 됐다. 얘 제일 먼저 가져갔죠, 지금? 맞죠? 우선 변제권 있고 선순위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요, 지금. 근데 야, 이걸 보니까 부평구가 임대 수요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엄청나게 이런 비슷한 걸 많이 지어놨네? 낙찰 8천만 원 됐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얘는 법원에서 돈을 받아가겠대. 1순위로. 근데 낙찰이 8천만 원이야. 그러면 지금 9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응? 인수해야 되는 근거. 왜 인수일까? 한마디만 하면 돼. 선순위라고. 대항력 있다고 그랬죠, 경매에서. 그 얘기는 뭔데? 돈을 다 받아야 나가지, 내가, 이 사람아. 법원에서 배당 요구했어. 그래. 공부를 조금 덜 했네. 28페이지 있잖아. 그걸 보는 거야. 나는 9천만 원을 다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서 지금 8천 받았잖아. 1천만 원은 네가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낙찰가가 얼마 정도 되는 것까지 같이 봐야 돼. 깡통 전세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 깡통 전세가. 그런 것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통상 지금 한 1억 정도만 된다면 다 받아하는 거지. 문제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따져봐야 돼? 시세 따져봐야지. 그죠? 시세 따져보고 그 시세에 맞게 내 욕심에 맞게 그 낙찰가가 정해질 건데 그 낙찰가에 대한 대략적인 계산을 해야죠. 요거 한 내가 볼 때는 9,500 정도 낙찰될 거야. 문제 없어. 근데 이게 보니까 야 주변에 다 여기 8천만 원 초반이야 시세가. 그렇게 안 돼. 그러면 물어야 되는구나. 스카해야죠.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을 좀 잡히면 이런 거는 살짝 이제 아리까리 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들어갈 거는 아닌가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건 조금 좀 귀찮은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또 랜덤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 3교시는 뭐 배당까지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일단 살아있는 물건으로 보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분. 저 멘트 선생님. 아까 했나요? 혹시 질문 드렸나? 지역. 안 했나? 지역 하나만. 동안구? 평촌 쪽? 에? 자, 안양시. 동안구. 물건 종류는 뭘로 할까요? 아파트. 그래. 못 먹어도 아파트. 자, 아파트 볼게요. 있나 볼게 일단은. 아니, 자, 진행 물건으로 봐야지. 아니, 머리가 왜 아파? 내 건. 자, 내 건 들어왔어요. 호계, 비산, 평촌. 어떤 거? 응? 요거요? 샘마을 아파트 16층 1601호 대형 평수네요. 굉장히 대형 평수네요. 자, 호계동에 있는 거 7억 1900 신건. 그렇죠? 눌러볼게요. 우리 지금 뭐하고 다시 1단계 들어온 거예요, 지금. 물건 헌정.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이리스트에 올리려고 이걸 봤더니 나 요즘에 호계동에 꽂혔어 하면 요거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내가 탐구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 관심 물건 눌러놓고 등록하기 누르면 내 마이리스트 담긴 거라고.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모아놓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보려고 하는데 이제 2단계가 권리 분석이죠.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다 똑같아. 자 봤더니 자 돈 받을 애들이네. 없어져 남어. 엄청 빨리 끝났잖아. 우리 생초보만 하는데
등기부 보니까 벌써 이게 끝났어. 근데 아예 경매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있는데 이거 들어가도 돼요라는 질문부터 한다고. 매매가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경매하는 거예요. 없어진다고, 다 알아서 없어진다고. 그렇다고 내가 소유권자인데, 새로 낙찰받은 소유권자인데, 자기들 돈 못 받았다고 낙찰자한테 다시 건졌다는 설정해? 아니라니까? 없어진다니까. 우리 2교시 때 물권, 채권 얘기를 스킵을 했어요. 더 많은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느라고. 얘는 없어져. 등기부에 잠깐 스쳤다 가는 거야. 그쵸? 없어져. 그러면 끝난 거 아니죠? 등기부 없는 거 봐야죠, 이제? 봐야지. 그럼 이게 그거지. 실거주냐, 투자자냐, 이 문제잖아, 사실은. 임차인이 있으면 투자자인 거고, 그쵸? 임차인이 없으면 실거주인 거고. 봤어? 우리가 보니까, 있네. 김영란 씨. 여기 임차인 있죠? 임차인 있고, 위에 올라가면, 소유자는 설화윤 씨고, 7억 1,900인데 임차인이 있어요. 7억 1,900인데 2억 6천 보증금 들어왔네. 그죠? 들어왔어. 전세 보증금은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물론 월세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중요하진 않지, 월세를. 그렇죠? 일단 보증금 2억 6천에 들어와 있는데, 자, 말소 기준 권리는 뭐죠? 얘잖아, 지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딱 봐도 하나은행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죠? 하나은행이죠? 없어지죠? 그리고 무슨 경매? 강제야, 임의죠? 누가 넣겠네, 여기서. 그렇죠? 김재선, 얘가 넣네. 얘가 넣었으면 하나은행에 들어오겠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넣었죠, 얘가? 그렇지만 얘가 마지막에 넣어서도 돈은 누구부터 받을까? 얘부터 받겠지. 먼저 찜을 해놔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요것만 볼까요? 우리 배당이랑 관련돼서. 6천, 1억 8천, 1억 6천, 요것만 해도 지금 한 4억 넘어가죠? 그죠? 위에만 요것만 해도. 맞아요? 러프하게나마 계산하면. 그 정도 이상 돼야지 얘가 돈 받아가겠네? 제 말 맞아요? 맞죠? 이 순서대로 돈을 받는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4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7억이네. 뭐 별 문제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은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응? 후순위. 지금 2006년도에 전입했죠? 이사했죠? 그다음에 2001년이죠? 한참 늦네. 그럼 없어지는 애죠, 이제는 이제. 쫓겨나가야 되는 애죠. 자, 질문에 답하세요. 지금 후순위라고 했는데 보증금이 2억 6천이래요. 응? 그리고 이 사람이 후순위지만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죠. 제 말 이해돼요? 대항력은 없죠, 지금. 버틸 수 있는 힘은 없죠. 하지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같이 받잖아. 내가 후순위로 들어왔어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있어도 그 뒤에 들어왔어도 이 위에 있는 채권이 얼마 안 되면 돈은 건져갈 수도 있다고. 밑으로. 그렇죠? 근데 얘는 선순위가 아니니까 쫓겨나가는 건 맞는데 2억 6천의 보증금을 건질 수 있을까 없을까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그죠? 그러면 우선 면제권 발생일은 언제예요? 2006년 12월 13일이죠? 2006년 12월 13일이면 순서는 어디? 2006년 12월. 얘 넘어가고 얘한테 싸우면 지는 거죠, 지금? 돈 받을 권리에 있어서는 얘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들어오겠네. 그러면 나는 2억 6천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2억 6천 12월 2억 6천 여기 사이. 오케이. 화내지 말고 2006년 12월 12일. 자, 여기에요, 여기. 이게 우선 면제권이죠? 우선 면제권이고 대항력은 어떻게 된다? 대항력은 없지만 쫓겨나갈 때 쫓겨나가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근데 나보다 더 먼저 받을 애가 얘 세 개죠? 그쵸? 그러면 요거 세 개 합치면 아까 한 4억 넘죠? 오케이. 빠르셔. 돈 주고받고 되게 잘하실 것 같아. 그쵸? 그거 이상 돼야지 얘가 돈 받죠? 근데 지금 감정가가 아까 보니까 7억대죠? 7억대인데 위에서 다 지금 한 4억 이상 챙겨가고 그 다음에 김영란 씨가 가다하겠죠. 그러면 웬만하면 회수는 할 수 있겠다. 장치만 제대로 했으면. 장치 체크해 볼게요. 장치. 자, 이분은 후순위니까 어차피 쫓겨나간 사람 맞죠? 맞죠? 쫓겨나가는 사람을 알지만 처음에 임대차를 계약을 했을 때 2억 6천 정도는 경매 넘어가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들어온 거잖아. 중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코치를 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대항력은 없지만 쫓겨나가지만 요 돈을 나는 이 사람은 무조건 배당요구 해야 되지.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돼? 날라가지. 대항력이 없는데. 그렇죠? 해야죠. 2월 25일 날 해야 되는데 4월 26일 아니 2월 25일 했는데 충분히 했죠. 그럼 얘는 받아가는 거야. 그게 배당이에요. 이게 경매의 목적인 거고 우리는 더 싸게 낙찰을 받으면 되는 거고. 오케이? 이해 되셨죠? 안 되시는 분 눈 감고 다 됐죠? 오케이. 이게 경매의 전반적인 절차에서 투자하고 배당하고의 목적. 조금 더 나가볼게요. 이제 지금 우리 배당 얘기를 좀 미리 했는데 좀 해볼게요. 자, 지금 그 얘기를 잠깐 먼저 좀 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생, 초보, 반이긴 하지만 기본기 잡는 게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아래부터 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 초본을 하고 있고 이제 수업에 가면 뭐 기본반도 있고 또 중급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전반도 있고 하지만 그 자료를 보면 사실 생, 초보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중급반이 또 이 정도 되고 여기 기본반은 걸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서 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복습하면서 좀 워밍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넘어가서 부드럽게 가는데 그래서 제가 생초보에 자료는 많이 넣어놨지만 기초 잡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는 좀 전에 얘기했죠. 자, 뭐 전세권 얘기했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얘기했고 반전세로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하되 임대차는 등기 안 한다고 그랬죠. 요 얘기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빼고 아까 민법상에서는 대항력 여부를 가려서 주인이 바뀌면 쫓겨나가야 되는데 우리 그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 반 정도 되죠. 반 정도.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들어봤죠. 그게 뭔 얘기인지도 알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공부 다 했잖아 우리. 합격이 돼야 될 텐데. 합격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저 풀어줘. 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지금 얘는 소유권 갖고 있죠? 소유권. 그 다음에 얘는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채권이라는 얘기 처음 쓰는데,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채권을 갖고 있죠? 임차인으로서. 근데 내가 매매로 다시 어떤 새로운 임대인이 나왔죠. B가 매매로 얘도 소유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찍히는 게 소유권 이전이라고 찍히는 거잖아. 등기원이 매매 이렇게 해서 매매죠. 지금 매매는 이 둘 사이에 있는 임대차를 깨뜨린다고. 얘네 둘 사이에 있는 걸 깨뜨린다고. 이 서로 간에 청구를 못 한다고. 이게 매매니까 너는 임차인이고 채권인데 매매니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고 하는 게 얘는 새로운 소유주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고. 그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가 사실 공부했던 게. 그럼 얘가 보호를 못 받잖아. 우리 지금 경매 사건들 보니까 새로운 낙찰자한테 다 인수시키는데 선순위라면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민법상 얘기지만 민법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민사특별법 주임법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임법하고 경매하는 민사집행법 얘기를 사실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그래서 대항력하고 임대차, 대항력하고 우선 면제권을 얘기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사실 다 했던 얘기고. 그래서 특별법이고 임차인한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이거 보고 우리 고급지게 기억나시죠? 편면적 강행 규정 들어봤죠? 무조건 임차인 편이다. 웃잖아. 좀 기억나니까. 그죠? 무조건 임차인 편이다. 경제적인 약자니까. 그렇죠? 임차인들. 아니 새로운 소유주가 나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보증금을 보호를 받겠습니까? 우리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민사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만들어 놓고 임차인한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라고 해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걸 하려면 당연히 주거니까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임대차 보호법이고 등기 없어도 너희들은 보호를 해줄게. 단 장치만 해놔. 대항력 확정일자. 그리고 민사집행법에서 배당 요구까지는 반드시 해놔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배당. 사실 경매의 목적이 배당인데 이제 사실 배당을 알면 물론 여러모로 도움은 되는데 일반 투자자라고 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이상 배당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물건들은 소유자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는 무조건 소멸되죠. 근데 무슨 뭐 배당을 우리가 알 게 뭐야? 어차피 다 나가야 되는 건데 명도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배당 분석이 필요해. 선순위 그래서 조금씩 이제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뭐만 알면 되냐면 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필요 없고 아까 확정일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선 변제권에서 얘가 다른 건재당권자, 가압류권자보다 내 순위를 찜하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 확정일자하고 여기 보게 되면 저당권, 건재당권 있죠? 지금 같은 레벨이 있죠? 같은 레벨. 배당 순위가 건재당권, 저당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다 같은 레벨인데 같은 레벨이기 되니까 확정일자 있으면 우선 변제권 발생 1 하고 건재당권 설정 1 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 거. 그런데 법원 경매상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보다 더 빨리 돈을 받아갈 수도 있는 애들이 있어요. 더 빨리.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보냐면 여기까지만 오늘은 볼게요. 최우선 변제까지만. 최우선 변제 들어봤죠? 아까 우선 변제는 임차인들이 대항력 상관없이 확정일자 찍어서 나보다 밑에 있는 건재당이나 가압류보다 먼저 받는 거라고 했는데 최우선 변제는 앞에 최자가 붙었네? 그럼 뭔지 몰라도 더 빨리 받을 애일까? 더 늦게 받을 애일까? 빨리. 그럼 왜 빨리 줄까? 걔네들한테. 응? 경제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들이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보증금이 일정 금액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먼저 챙겨줄게. 이거 갖고 어디서든 좀 이렇게 집이라도 좀 살아봐. 단기라도. 그래서 일정 보증금 밑에 있는 애들을 먼저 챙겨주는 게 최우선 변제이구나 라고까지만 일단은 좀 알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배당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또 우리 빙의 한번 해봐야겠네. 자, 어떤 물건이 지금 시세가 6억인데 시세가 6억인데 낙찰이 5억 5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6억짜리인데 5억 500에 낙찰 받았으면 잘 받은 거네요. 그죠? 그죠? 거의 뭐 1억 정도 싸게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까 배당 순위 얘기해서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하고 이 두 가지만 보자고 한번 했었는데 0순위로 제일 먼저 받아가는 거 있죠. 하나. 뭐였어요? 0순위. 이게 채권자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법원 문 두드렸죠. 그럼 법원에서 공짜로 해주나? 돈을 먼저 내. 우리 집행관도 써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건 그 매각 물건 명세서 만들어야 되고 또 송달해야 되고 많잖아.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을 그러면 당신이 채권자지 먼저 돈을 내. 근데 당신이 수고했으니까 낙찰되면 당신이 수고했던 그 실비는 바로 먼저 줄게라는 얘기야 이게. 그렇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시세가 6억인데 낙찰이 5억 500만 원이야. 근데 지금 영순위로 경매 여기 얘기하는 집행비용은 강제 집행비용이 아니에요. 신청하는 비용.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매 비용을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자, 영순위로 경매 비용이 500만 원이니까 요거 빼면 나머지가 얼마 남아요? 5억 남죠? 이제 오케이. 스탠바이 됐어. 이 5억 갖고 당신들한테 나눠줄 테니까 다 모여봐가 되죠? 다 모여봐. 5억 줄게. 자, 저는 근저당권자예요. 저는 가압류권자예요. 아, 저는 임차인인데요. 쭉 있겠죠? 이제 5억 갖고 나눠주는 거야. 5억 갖고. 자, 그랬더니 앞에 순위를 보니까 1순위 근저당으로 3억이 있네. 그죠? 그 다음에 2순위에 신용으로 1억 5천 또 받을 게 있네. 3순위로 가압류가 또 1억이 있어요. 순서상으로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지금 경매 배당 재단은 이제 딱 5억 남았고 누구 먼저 줘야 될까요? 앞에 있는 애부터 주죠. 근저당권 담보 심었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근저당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애한테 3억을 주고 나면 얼마 남았어요? 2억 남았죠. 자, 이게 경매 목적하는 거예요 지금. 5억인데
얘한테 3억을 다 줬어. 그러면 이제 2억이 남았죠? 근데 2억 남았는데 앞에 보니까 가압류. 세 번째 보니까 또 가압류. 얘네들, 아니 왜 웃으죠? 자, 가압류고 가압류인데 얘네들은 담보 안 잡았죠?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었는데 담보를 잡고 빌려줄 때는 바로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일이 찍혔는데 가압류는 바로 찍는 게 아니잖아. 돈 빌려줄 때. 가압류 찍으면서 돈 빌려준 사람들이 없잖아. 그렇죠? 나중에 돈을 못 갚으니까 빼돌릴까 봐 가압류 찍어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가압류, 여기 있는 가압류는 근저당권처럼 먼저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다. 나눠준다. 근데 얘는 1억 5천이고 얘는 1억이야. 남아있는 건 2억이고. 그럼 2억을 나눠줘야 되는데 제 말이 형평성에 맞나 안 맞나 봐봐요. 똑같이 나눠줄 거야. 2억이니까 너 1억 가져가고 너 1억 가져가. 그러면 형평성이 있어? 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율대로 해줘야지. 비율대로. 그럼 계산해 볼까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2억인데 여기 2순위 채권자가 지금 1억, 1.5억 가져야 되는데 남아있는 금액은 2억이죠. 그래서 2순위한테 나눠줄 배당금은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게 2억인데 남아있는 게 2억인데 2억 중에 전체 남아있는 게 1.5억하고 또 1억이죠. 그럼 2억 5천이겠네. 2억 5천 분의 얘 비율이 1.5억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가압류. 그렇죠? 그럼 얼마 나와요? 밑에 계산해놨죠. 1억 2천. 그죠? 그럼 얼마 남았어요? 2억인데 1억 2천 하니까 8천만 원 남았죠. 남은 채권자 얘밖에 없죠. 얘 8천 준다고. 모든 경매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이게. 어렵나요? 자, 앞에 근저당권자들은 담보 심어놨으니까 얘는 앞에서부터 그냥 차곡차곡 주면 돼. 그쵸? 근데 가압류는 근저당권이 아니니까 날짜도 모르니까 너희들은 나눠서 줄게. 비율대로.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거 볼까요? 이번에는 두 번째 거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배당 재단 아까 같이 경매 비용 빼고 이제 3억으로 시작해요. 3억. 그러면 이제 3억 500이다. 낙찰된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0만 원은 경매 비용으로 먼저 주고 나머지 3억인데 앞에 보니까 가압류가 들어왔네. 그죠? 그다음에 뒤에 근저당 들어왔고 또 가압류 들어왔어요. 천천히 할게요. 자, 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가 근저당이라면 1억을 그냥 다 땡겨받아.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거 보고 무슨 배당이라고 했어요? 몰라도 되지만 흡수배당이라고 배웠잖아. 흡수배당. 다 앞에서 땡겨받으니까. 근데 얘는 가압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여기 1순위가 지금 이제 가압류가 1억이 들어왔어. 1억. 근데 이게 가압류야. 그러면 이 분한테 줘야 될 배당금은 전체 금액이 이제는 얼마예요? 3억이죠? 3억. 여기 3억. 자, 3억인데 밑에 있는 모든 채권액이 가압류 첫 번째 1억 원, 그 다음에 근저당 2억 원, 그 다음에 1억 원 분의 1억 원이죠. 그럼 4분의 1인가요? 그렇죠. 3억 중에 4분의 1을 얘한테 먼저 주니까 7,500만 원을 준다고. 7,500만 원. 주면 얼마 남았어요? 3억인데 7,500을 먼저 주면 2억 2,500 남나요? 그렇죠. 2억 2천, 이제 얘는 없어졌어. 얘는 어쨌든 간에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2억 2,500 갖고 다시 시작을 해요. 딱 보니까 이제 없어진 거야. 2억 2,500 갖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가 이제 담보 들어왔네? 2억으로 얼마 줘요? 그럼 얘는 2억 주는 거야, 이제. 얘는 끝났어, 이제는. 끝났고 2억 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얘는 2,500 주는 거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하려고 경매하는 거야, 법원에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 볼까요? 지금 얘는 1억인데 7,500이니까 2,500을 못 받았죠? 그쵸? 그럼 처음에부터 이렇게 억울하지 않으려면 뭐를 했어야 돼? 담보를 해놨어야지. 그쵸? 그리고 얘는 얘보다도 후순인데 2억을 다 받아가네? 나는 근저당권이거든. 왜 근저당권이 더 우수한지 알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 받는 거고, 이게 바로 배당이다라는 거 연습해 볼게요. 어렵지 않게끔. 자, 지금 배당 재단이 3억이래요. 3억. 앞에 근저당이 2억. 또 2억. 그럼 얘 얼마 줄까요?
2억? 얘 얼마 줄까? 1억 주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9월 15일자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려고 해. 근저당권을. 근데 이게 요즘 부동산 가치를 보고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내가 2억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 라는 판단이 되면 2억을 빌려주면 안 되지.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하고 평가를 하는 거야. 우리 흔히들 KB 시세 얘기 많이 하죠. 아파트 할 때. 그게 담보 가치를 매긴 거라고. 은행에서. 더 저렴하게. KB 시세가 일반적으로 더 적잖아. 그렇죠? 그래서 담보 가치를 보고 빌려줄 수 있을 정도만 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원래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2억을 빌려주면 안 돼. 그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건. 이번에는 담보들도 없네. 가압류 2억, 가압류 2억. 배당 재단 3억. 얘 얼마 줄까? 1.5억? 1.5억 맞아요? 왜? 얘는 근저당이 아니죠. 만약에 얘가 근저당이래. 그럼 얘 얼마 줄까? 2억 주겠죠. 근데 근저당 아니죠. 담보 안 심어놨죠. 너 날짜 모르잖아. 똑같이 줄게. 3억이니까 나눠가죠. 사이좋게 주는 거예요. 그쵸? 반띵. 그쵸? 이 금액 같으니까. 자,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우려나? 근저당, 가압류, 근저당. 이번에는 배당 재단이 6억이래요. 앞에 보니까 근저당. 얼마 줄까요? 2억. 이제 빨라지는데? 근데 다음 주 가면 또 까먹는다? 자, 2억 주면 얼마 남았어요? 4억 남았죠. 자, 그얘 얼마 줄까? 2억 주면 얼마 남았어요, 이제? 잔존 채권이라고 할게요. 이제 2억 남았죠.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이제 가압류네? 그럼 얘한테 2억을 다 줘야 되나? 새로운 용어를 쓰면 안 되겠다. 남아있는, 배당 재단에서 남아있는 금액, 남은 배당금. 지금 6억인데, 6억에서 2억 빼니까 지금 4억이 남았고, 그쵸? 그 다음에 4억에서 또 2억 주니까 또 2억이 남았고, 2억이 남았고, 2억 가지고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2억 전체 4억이긴 한데, 남은 게 2억밖에 없어. 근데 너 가압류구나. 그래서 나눠가지고, 얘한테 1억 주고, 얘 1억 주고. 이렇게 된다고. 경매 목적이.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머리에 싸매고 연습을 하는 거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그 분이 돈을 얼마나 받아갈지를 알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 많았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배당할 건덕지가 없잖아. 그러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지. 그쵸? 자, 소유자 점유일 때 배당 분석할 필요 없다 그랬고, 그쵸? 왜냐면 임차인한테 얼마를 배당을 줄지가 지금 문제니까. 1번. 그럼 2번.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배당 분석이 필요한지를 봐야 되는데, 임차인에는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었죠? 자, 선순위 임차인일 때는 배당 분석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왜 필요하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100%를 못 받아가면 우리한테 떠넘기잖아. 그쵸? 그러면 순서 채워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 받아갈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 볼까요? 후순위 임차인일 때 배당 분석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자, 필요하다, 손. 안 필요하다, 손. 둘 중에 하나. 자, 필요하다. 후순위 임차인 배당 분석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갸우뚱. 자, 여러분이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지금? 6억 아파트에 전세가 60%로 3억 6천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들어왔어요. 근데 중개사를 잘못 만났는지 자기가 권리 분석을 못했는지 후순위로 들어왔어. 후순위로 들어왔는데 3억 6천 보증금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대항력은 없지만 우선 면제권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해봤더니 3억 6천 보증금에서 선순위 채권이 별로 없어서 3억 6천 회수하는 임차인이 있겠죠. 아까 케이스 봤잖아, 아까. 그죠? 근데 어떤 케이스 보니까 3억 6천에서 1억 6천 회수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아예 잘못했어. 날려. 어마어마한 돈인데 3억 6천. 날려. 그쵸? 왜 후순위니까. 그쵸? 그러면 지금
제 질문이 후순위 임차인일 때는 배당 분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가 질문이었는데 지금 반은 필요합니다. 반은 안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쫓겨나는 사람이에요. 맞죠? 자, 나중에 명도할 때 얘기하겠지만 쫓겨나는 사람은 우리가 집행할 수 있어요. 그분은. 이제는 점유권이 없어. 그분은. 지금 민사집행법 상에서 당신들한테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법에 의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고 들어가기 전에 권리분석 다 하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날리는 거잖아. 이런 케이스들은. 본인이 무지했던지 중개사를 잘못 만났던지. 그렇죠?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인데 3억 6천을 다 회수를 해가는 임차인이래. 나중에 명도해야 되죠? 명도가 쉬울까 어려울까? 다 받아가잖아, 이 사람은. 1억 6천을 받아가고 2억 날린대. 이거보다는 좀 쉬울까 어려울까? 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은 어쨌든 간에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멸되는 권리고 강제 집행까지도 가능한 임차인들인데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잖아. 이분은. 그럼 명도할 때 우리가 명도비라도 조금 더 챙겨드려야지. 이런 경우도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더군다나 현업에서 중개사 필드에 계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니까. 자,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대략적으로는 배당 분석까지 아시는 게 좋다. 자, 시간은 흘러가고 자, 여러분이 이제 판사로 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내가 판사야. 100% 이해 못해도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만으로 어떻게 할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또 신정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청구 아파트 6억 1,000에 얼마 안 됐죠? 6억 1,000에 2019년 10월 달에 나온 물건인데 6억 6,400 말 그대로 신건이죠? 신건에서 6명 들어와서 2등이 6억 6,400, 666 거의 한 20만 원 차이로 좀 럭키하게 받았어요. 6억 6,400 그러면 우리는 6억 6,400 받아서 시세보다 싸게 사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물건에 아무런 이슈가 없어야 이 정도 가격까지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하고 또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배당을 얼마를 받아갈 줄 알아야 나중에 명도까지 연결이 되죠? 볼게요. 다시 총정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자, 권리 분석 1단계 말소 기준 권리를 파악하자. 말소 기준 권리는 뭐다? 김제 수협의 근저당권 2016년 말소 기준 권리. 2단계 대항력을 파악하자.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 있다 없다? 왜 이렇게 늦어? 대항력 있다 없다? 자, 전입일이 2013년이죠. 이사한 날짜 상에 내 위에 없었잖아 애들이. 그럼 얘는 보호는 받아야지. 낙찰자한테 떠넘기든 배당을 받든 간에. 그렇죠? 우선 면제권도 있다 없다? 있다. 우선 면제권의 순위는 어디다? 1순위? 어디와 어디 사이? 제일 첫 번째잖아. 안전한 거죠 얘는. 그러면 지금 이게 낙찰가가 6억 1,000인데 아니 6억 6천인데 6억 6천에서 얘네들보다 제일 먼저 2억 7천을 챙겨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초보로 다시 빙이 우리 제일 처음에 여기 왔을 때처럼 대항력이 있대. 선생님 빨간 글씨 찍혔는데요. 이렇게 살짝 끈다 이렇게 닫기. 근데 우리는 왜냐면 커버할 수 있는 것만 들어가야 되니까 살짝 끈다고 빨간색이에요. 꺼야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잠깐 공부했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얘고 얘부터는 없어지고 얘는 대항력이라는 애가 있는 애고 대항력이 있는 애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우선 면제를 받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확정일자 찍어놔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서 버틸 수도 있고 경매 넘어가더라도 1순위 채권자보다 얘가 더 빨리 돈을 받아가는 건데 2억 7천이 보증금인데 지금 낙찰가가 6억 6,400이면 남지. 그쵸? 다 받아가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배당 요구를 6월 25일에 했대. 맞네. 그쵸?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지금 얘는 선순위 임차인이죠? 얘는 선순위 임차인이면서 돈도 다 받았는데 만약에 얘가 후순위래. 만약에 후순위래. 후순위라고 해서 2천 여기 얼마? 3억 5천? 아까 이게 얼마였지? 6억? 3억 5천? 오케이. 자, 얘가 만약에 날짜를 바꿔볼게 이번에. 이 2013년도인데 원래 만약에 2013년도가 아니라 2016년 10월 30일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찍었대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확정일자를 찍었죠. 전입신고했고. 그럼 순위가 어디로 밀려? 김제 수협 다음에 밀리죠. 그 누가 먼저 받아가 그러면? 김제가 받아가죠. 김제가 얼마 받아가? 3억 5천7백 받아가. 그리고 얘가 2억 7천인데 낙찰가가 6억 6천이죠. 6억 6천에서 얘 빼면 얼마 남아? 3억은 남겠네? 근데 2순위죠. 돈 다 받아가죠. 꺼 말어. 안 꺼도 돼 이제. 잠깐 배웠잖아요 우리. 선순위였다고 하더라도 다 받아가고, 선순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돈을 받아갈 수 있는 확률이 적을 텐데, 얘를 보니까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돈 다 받아가잖아. 그럼 명도가 쉬워지겠지. 그럼 이제는 안 끄지. 웃으면서. 그치? 그죠? 네, 그렇게 권리 분석을 하고 배당 분석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배당을 하시면 되고, 또 살아있는 거 하나만 보고 숙제 얘기할게요. 나는 이 수업을 듣고 다음 달에는 한번 입찰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선생님, 자, 지역 하나 골라주세요. 응? 양재. 양재를 또 좋아하시는 이유는 있어요? 물건은? 빌라로. 오케이. 있을까? 볼게요, 한번. 없어. 서초구로 눌러볼게요, 그냥. 서초구. 4건. 혹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나 볼게요. 방배, 반포. 반포는 빌라인데 10억이야, 감정가가. 어떤 거 할까요? 관심 있는 거. 1번? 자, 서초구 방배동 자이빌 4억 6천7백인데 3억 7천3백만 원으로 20% 빠져서 80%예요.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1단계로 온 거죠. 물건 선정을 했고, 만약에 다음 달에 입찰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각자가 지금 골라두신 지역이 있죠. 각자가 골라두신 물건 종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관악구 빌라 또는 송파구 아파트 골라놨으면 그 물건들부터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관심이 있어 하면 다 마이리스트 담아놓고 그 물건에 실질적으로 몇 명이 들어왔고 얼마를 썼고 이거를 쭉 추적을 하는 거야. 앞으로 트래킹을 하는 거야. 쭉. 그러면서 촉을 키우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는 임장도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어쨌든 지금 선생님 자이빌 지금 4억 6천7백인데 1번 어떤 거 본 거예요? 위에 거? 네, 1번인데 거기 왜 별이 5개? 왜 하필 또 이런 거 올랐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910152는 이건 하나죠. 근데 요거는 번호가 같죠. 1번 물건, 2번 물건. 그렇죠? 이 주인이 같아. 주인이. 같은데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물건을 진행해야지 응찰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낙찰을 받지 묶어서 해버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나눠놔요. 이렇게. 자, 다시 어떤 거 아까 보자고 그랬죠? 요거? 내가 붙인 거예요. 이게 붙였다고 그 지금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이슈가 있어서 들어가는, 물론 저게 정말 좋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어떤 분들은 꼭 수업하면 이런 것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희귀한 사건들도 제가 별 붙여놔요. 이렇게. 어쨌든 이거 볼게요. 자, 방배동 자이빌 4층 401호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 볼게요. 우리 다시. 자, 수업용. 자, 말소기준 권리 뭐죠? 이거죠? 2018년. 그리고 없어지죠? 여기 벌써 끝났죠? 1초도 안 걸렸잖아 지금 우리. 그렇죠? 그리고 2단계가 뭐죠? 대항력 봐야 되죠? 임차인. 자, 임차인 봤더니 있네. 문수림 씨가 있어요. 임차인. 자, 이분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보지 말고. 있어요. 있죠? 요거는 지금 사설 유료 사이트니까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사설 유료 사이트. 우리 분석하기 편하라고.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100% 신뢰하면 안 돼요. 권리 분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그 경매 정보 사이트가 100개는 될 거야. 100개. 그리고 주로 쓰는 게 뭐 굿 옥션, 지지 옥션, 스피드 옥션 이런 거인데 일반 사설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사설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본사 정보만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비치된 공부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써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봐요. 왜냐면 구독션 정보랑 스피드 옵션 정보랑 달라. 또 지지 옵션 정보가 달라.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밍 돌려서 대항력 있음이라고 찍히는 거고 대부분은 맞기는 하죠. 그러니까 돈 주고 쓰죠, 우리가. 자, 봤더니 이 사람 선순인가요, 후순인가요? 선순이죠. 프로그램 돌리니까 있음. 이제 이거 꺼 말어. 꺼 말어. 지금도 꺼? 불안해? 위험해? 봐야지. 우리는 권리 분석을 해야죠. 그렇죠? 다시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다 아래다? 위니까 선순이다. 그럼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돈 받을 앤지 못 받고 나가는 건지만 봐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대항력은 있고 그다음에 우선 면제권도 있나요? 순서는 어디예요? 우선 면제권 발생일이 언제예요? 2017년 5월 16일이죠. 2017년 5월 16일. 그래도 뭐 한참 위네. 어쨌든 먼저 챙겨가죠. 똑똑하죠. 그렇죠? 3억 7천 받고 그 다음에 얘네들 받는 거죠. 맞죠? 얘 받고 2017년 5월이라며 얘 잠깐 기다려봐봐. 가압류 잠깐만 얘들아 기다려봐. 나도 채권자야. 니네만 채권자 아니야. 등기부 없어도 법이 그렇거든요. 기다려보세요. 나 이거 다 해놨는데. 그쵸? 3억 7천 받고 그리고 여기 김용수 씨가 이분이 경매 넣네. 그쵸? 그리고 여기 더 많죠. 금액이 5억. 근데 지금 약탈가가 아직 금매 사건이 아니죠? 아니지. 진행되는 사건이죠? 이게 지금 최저가가 3억 7,300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4억 2천에 낙찰됐다. 그냥 가정이에요. 4억 2천. 4억 2천에 낙찰이 됐으면 4억 2천에서 경매 비용 빼고 몇백 빼고 얘 먼저 다 받아가죠. 그 다음에 받는 애가 얘라고. 얘는 채권이 5억이나 되지만 별로 못 받지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빌려줬을 때 가능하면 담보를 심어놨어야 되고 또 담보를 심어놨다 하더라도 내 위에 임차인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임차인 있나요? 임대차 계약서 갖고 오세요. 보증금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맞죠?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최우선 문제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아까 우리가 배당을 할 때 영순위로 경매 비용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순위로 최우선 면제 얘기했고 또 쭉 가서 여기에 또 우선 면제 얘기를 했는데 최우선 면제는 일정 보증금 밑에 있는 임차인부터 챙겨준다고 한 거죠.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 얼마죠? 서울주택 3,700. 중개사세요? 혹시? 오케이. 계속 올라가죠. 자, 최우선 면제는 다른 애들보다 더 순위가 늦어도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700이. 자, 내가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아파트가 5억을 샀어. 내 돈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은행 돈 좀 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지금 물론 지역에 따라 다 달라요. 저기 빌릴 수 있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2억을 은행에서 받으려고 해. 돈을 2억을 대출을 받으려고 해. 그러면 은행에서 2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중기부에 찍히는 이름이 뭐라고 찍히죠? 근저당권이라고 찍히죠? 근데 지금 2억이라는 거는 원금이죠? 이자는 계산 안 했죠? 근데 이자에 대한 리스크를 은행에서 또 둬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억을 빌렸지만 등기부상의 근저당권에 관련된 금액을 2억으로 안 해놓고 한 20%로 올려. 응? 그럼 얼마예요? 2억 4천을 넣죠? 여기다가. 자, 2억 4천 정도로 근저당권에 대한 그 금액을 넣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소유를 했고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실거주가 아니고 나중에 요거를 임대차를 주려고 해. 임대차를. 근데 이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좀 적게끔 만들어놨어요.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 들어올 때. 물론 여기 이제 플러스 월세가 있겠지만. 근데 이 임대차 보증금이 일반 시세보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1천이죠. 이 기준이 있는데 그 금액에서 일부 3,700만 원 정도는 당신이 근저당권 은행에서 찍고 그 다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배당 받을 때 최우선 면제를 받는다고 임차인이 3,700만 원을. 얘가 은행에서 2억 4천이라고 찍어놓고 2억을 빌려줬지만 나중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애가
3,700만 원을 먼저 받아간다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2억 빌려줬지만 나중에 나보다 더 늦게 들어온 애가 3,700을 가져갈 수 있으니 너 2억 대출이 아니라 내가 딱 1억 6,300만 원 줄게. 이거 보고 우리가 속칭 뭐라고 해요? 방빼기라고 한다고. 방빼기. 최우선 면제를 고려를 해서 은행에서 먼저 딱 빼고 빌려준다고. 그렇죠? 그게 최우선 면제예요. 은행이 똑똑하니까 자기는 은행도 우선 면제 갖고 있죠. 은행. 왜냐면 얘가 근저당권자 하고 또 확정일자 찍은 애들하고 얘네들끼리 순서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야 어째 순서로 찜해놓으면 되는데 얘보다도 늦게 들어오는 최우선 면제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 이걸 뺀다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이제 배당에서도 은행에서도 필요하다는 거. 자, 오늘 어렵게 이제 아마 권리 분석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이제 것도 좀 느끼셨겠지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거기 제가 자료에 그 단계별로 대항력,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있으니까 그 사례 오늘 언급하지 않은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언급한 사례들은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자 오늘 숙제 나갑니다. 숙제를 가능하시면 그 주에 끝내세요. 가능하면 그 주에 끝내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임차인이 없는 아파트를 찾고 지난주에는 그냥 그 아파트 그 물건 종류하고 지역 얘기였죠. 이번에는 실제 진행되는 물건 찾는 거예요. 그렇죠? 사건 번호가 있는 실제 진행되는 건데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었죠. 그런 것도 사실 권리 분석이 필요가 없었죠. 자, 임차인이 없는 아파트를 찾고 사건 번호하고 그 누군가가 채권을 변제 못 받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등기부상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써보세요. 쉽죠? 쉽죠? 이런 물건들은 바로바로 입찰도 가능하죠? 그죠? 권리분석 사자가 없는 거잖아, 지금. 맞죠?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가 대항력하고 우선 면제권도 공부를 했으니 이번에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찾고 사건 번호와 보증금 인수 소멸 여부를 파악하고 이유를 써보세요. 자,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을 인수되는 케이스는 뭐다? 왜 인수를 한다? 선순위인데 대항력이 선순위이면 대항력이 일단 있죠. 근데 이 분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낙찰자가 인수죠. 그죠? 근데 후순위야. 후순위야. 그러면 무조건 소멸되죠. 그거 찾아서 그 이유를 써보는 게 오늘 공부했던 거에 대한 복습이자 감각 올리는 거. 가능하면 여러분이 애초에 원했던 지역 위주로 찾으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되고 혹시 궁금한 거 수업 중 공부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거는 멘토님 궁금합니다. 거기다 올려주시면 되고 우리 온라인 분들도 숙제를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은 꾸준히 올리는데 많이는 안 올리시더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밖에 좀 비가 촉촉하게 좀 내리는데 또 장시간 3시간 동안 그 어려운 사실 이 권리 분석만 좀 넘어가면 조금 더 이제 재밌어질 거예요. 권리 분석이 제일 어렵지. 근데 이 권리 분석을 A to Z까지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포기해. 기초만 쌓아서 이해하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다음 주 3주차 때는 뭘 할까요? 한번 볼까요, 잠깐? 자, 이번에는 이제 권리 분석을 했으니 그 권리 분석이 끝나고 나서 그 물건의 가치를 탐구해보는 거 보고 현장 조사 어떻게 하고 명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행해야 될 관문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입찰표 작성 실습까지 해볼 거예요. 입찰표 아직 보지도 못한 분들 많이 있죠? 입찰표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시간까지 해보는 시간이 다음 주 수업이 되겠습니다. 3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